책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책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덧보작, 여러분들 덧보작 아시죠? 사실 이런 분들이 책을 써서 성공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써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책을 읽고 섭렵하여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남의 글을 자신의 글로 만들어서 다시 재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가끔 교수나 저자들이 출판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은 선생님이 쓰고 싶은 책을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독자가 읽고 싶은 책을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쓰고 싶나요?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자기만 만족하는 책? 우리는 이런 책을 일명 사망신고가 된 책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런 모를 책꽂이에 꽂혀서 지인만 와서 사는 그런 책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가 찾아오나요? 지인만 찾아오죠. 네,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인의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책이 없다고 그냥 나옵니까? 아무리 찾기 어려운 곳에 꽂혀 있더라도 아마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반드시 그 책을 구입해서 올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만약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면 독자가 공감하고 독자가 동감할 수 있는 책, 다시 말해 독자가 원하고 독자가 읽고 싶은 책으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 자, 이번에는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들 책은 누구나 다 내고 싶은데 과연 내 책이 시중에 나왔을 때에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왕 내가 책을 쓴 김에 그래도 베스트셀러를 한번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타이밍, 출판사 마케팅 전략, 제목과 표지, 내용, 저자 인지도. 자, 여기서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타이밍. 예, 대부분 타이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타이밍이 아니고 제목과 표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책에도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에 책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나요? 자, 95%의 사람들이 내가 책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서점을 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5%의 사람들은 이미 책을 선정하고 가죠. 예. 사실 그들마저도 본인이 선정한 책을 사고 사실 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곳이죠? 바로 베스트셀러 코너입니다. 95%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이 100%의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코너로 가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서 20위까지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느 순간 시선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뜻하죠? 아, 이건 내가 읽어야 할 책이야. 그쵸? 예를 들자면 나는 10만 원으로 매월 1000만 원 번다. 물론 이 책이 없지만 만약 이런 종류의 책이 많이 나와 있다면 과연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돈 버는 거 관심이 많잖아요. 자, 그 순간 그 제목을 딱 보고 우리는 사실은 이건 내가 읽어야 책이야 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이 사실 0.3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예. 그때 책을 짚고 그리고 바로 표지를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스쳐 지나간 책은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이건 내가 읽을 책이 아니야 라고 판단된 거죠. 예. 물론 내가 읽을 책이 아니야 라고 판단한 제목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무조건 제목과 표지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타이밍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왜 첫 번째 타이밍이라고 하느냐면 대부분 타이밍에 맞춰 책이 많이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 타이밍이 두 번째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타이밍에 맞는 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겉에서 나타난 제목이 타이밍에 맞는 제목이 아니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 책은 그들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과 표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용인데요. 내용이 탄탄해야 사실은 스테디셀러로 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목과 표지만 좋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용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제목과 표지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제목과 표지가 그걸 나타내지 않으면 역시 그 책은 간신받게 되겠죠. 그래서 제목과 표지가 중요하고 동시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운이랄까요? 저는 그는 운이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타이밍과 제목과 내용이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될 때 가장 초 베스트셀러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제목이 중요한지를 제가 실제 여러분들과 표지를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 인생을 땡땡땡 보물지도. 자, 여러분들 이 표지나 제목을 봤을 때는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방송 규정상 제대로 제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자, 이 책이 사실은 초판 2층부터 판매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목을 바꾸고 표지를 바꿨는데 이 책이 50세 이상 나간 그리고 60만 우리 군인들한테 선정된 책이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한번 볼까요? 네, 내 편이 아니라도 적을 땡땡땡땡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역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책이 혹시 개정판 아닌가요? 목차도 바꾸고 안에 내용도 바꾸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차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예, 단지 표지만 바꿨을 뿐이죠. 자, 다음 책 한번 볼까요? 이 책 역시 땡땡땡 레시피인데요. 이 책도 역시 초판도 못 팔았던 책이었는데 제목과 표지를 바꾸고 나서 10만 부 이상이 나간 책이 되었습니다. 네, 땡땡땡 싶을 때 일하기 싫을 때 읽는 책. 느낌이 이 표지가 확 다르죠.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은 책이 나오기 전에 출판사와 저자가 이 제목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시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대중수로 느낄 수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수정해 줬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예, 이렇게 고쳤습니다. 나는 가상화폐로 땡땡땡땡 벌었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2개월 동안 2만 부가 나간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경영 분야의 1위를 2개월 동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는 이 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었고요. 유명인사가 되었고 이 책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번 돈이 1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 표지와 이 제목을 봤을 때는 실용수에 가깝죠. 그래서 이 책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통 첫 번째 제목과 표지고 두 번째가 타이밍이라고 아까는 설명했지만 사실은 타이밍에 너무 가기 이전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구입할 때 뭘 보고 선택을 하죠? 제목과 표지, 그 다음에 뭘 보죠? 네? 작가, 또 가격 보세요. 디자인, 또 다른 거 보는 거 없어요? 대부분 목차 본다고 얘기하던데, 그죠? 예. 근데 사실 목차를 보고 결정하진 않거든요. 그건 습관적으로 목차는 보는 거고요. 목차는 20%에 해당하고요. 결정하는데. 그리고 제목은 50%에 해당합니다. 50% 차지합니다. 나머지 30% 어디를 차지하냐 하면 바로 카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나는 책 제목 그대로 화폐 투자로 3달 만에 3억 벌었다.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는가? 지금 화폐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 책 사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강의가 끝나고 과연 잘 나가는 책들은 하단 카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유심히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 바로 이해 갈 겁니다. 대부분 종합 베스트 1위에서 20위까지 나가는 책들은요. 밑에 하단 카피를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10주 동안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또는 주크버그가 찬사한 최고의 책 선정
뭐 하면서 아니면 뭐 문화부가 선정한 책 아니면 무슨 TV TV 말하다 에서 선정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마크가 찍혀 있죠. 예, 그런 내세울 많은 게 없으면 주로 이런 형식으로 글로 독자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독자의 숨어 있는 욕망을 찾아주고 그리고 그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걸 못 느꼈던 거죠. 오늘 제가 얘기함으로써 비로소 느꼈던 거고요. 네. 자, 제목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꼭 알아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문장이나 단어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단 이런 건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무관하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같은 건 괜찮죠. 예. 그리고 어려운 외래어를 사용하지 마라. 단 중학생도 알 정도의 외래어라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정도의 제목이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왜 외래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you 그리고 땡땡땡입니다.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확 땡기지는 제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봤을 때는 땡길 수가 있겠죠. 이 책이 2002년도에 나와서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2000부도 판매되지 못했는데 이 책을 다시 제목과 표지를 바꿔서 장작 250만 권의 책이 나간 기록이 있는데요. 이 책으로 해서 출판사가 그때 다 죽었다 다 살아났죠. 네. 칭찬은 고래 땡땡땡땡. 예. 자, 그리고 제목 깎아먹는 표지. 제목은 상당히 좋아요. 땡땡땡 혼자 살 걸 그래서. 요즘 혼밥, 혼술 굉장히 유행하죠.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그 포털 사이트에서 혼밥, 혼술이 그 키워드를 치는 경우가 40%나 늘어났답니다. 네. 자, 이 제목도 참 좋은 제목인데요. 근데 이 제목을 보시면, 이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표지가 1, 2, 3, 4. 만약에 출판사에서 작가님 책이 다 나왔습니다. 표지가 나왔는데요. 이 표지를 보고 어떤 표지가 마음에 드세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이 왔다면 어떤 표지를 고르겠습니까? 이 앞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4번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2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단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표지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는 출판사한테 정중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사실 표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지는 어떻게 보면 38년대 표지 같습니다. 제목은 좋은데 이 좋은 제목을 깎아먹는 표지가 됐죠. 한번 볼까요?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지가 훨씬 낫죠. 네, 이 제목 땡땡땡 혼자 살 걸 그래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3개월 동안 그 분야의 1위를 차지했고요. 사실 얼마 전에 자신의 그 사이트에 다시 1년이 지난 이 책이 다시 1위를 차지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이 아무리 좋아도 표지가 거지 같으면 그 책은 다시 3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목도 좋고 표지가 좋다면 그때는 이 책에 200% 상승 효과를 나타내 준다는 거죠. 책을 쓰려면 이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죠? 첫 번째, 방향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죠. 두 번째가 뭐죠? 바로 자료 수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작가든 100% 창작을 해서 글을 쓰지는 못합니다. 여러 책을 참작을 해서 인용을 하거나 또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자료 조사입니다. 그 자료 조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죠? 바로 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쓰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서점에 가서 본인이 쓰고 싶은 장르의 책을 최소 20권에서 30권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다 보면 그 책의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책의 단점과 장점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본인의 생각을 집어넣고 조합해서 다시 재창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공병호 작가나 또는 이희승 작가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역시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수십 권의 책을 읽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모방해서 다시 재창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자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책은 어떻게 쓰는가? 자, 책을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방향 설정을 한다 그랬죠? 예, 방향 설정은 곧 컨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목 짓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목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방향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제 설정이 되지 않으면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구입할 때 제목 보고 표지 보고 그리고 목차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지갑을 열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목 짓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기소개하기. 예전에는 자기소개하기를 이렇게 저자 양력에 굉장히 이렇게 빽빽하게 채웠는데 요즘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시장 환경 및 기획 의도 세우기.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 또한 이 책이 요즘 시장에 잘 맞는지, 잘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획 의도를 보고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출판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타깃 독자층 분석하기. 나의 독자는 누구인가? 책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어떤 독자가 내 책을 읽어줄 것인가? 내 책을 읽을 독자가 30대인지 40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요즘 시장에 잘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시장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책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짓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컨셉과 원고 방향 잡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노하우를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핵심 주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유사 경쟁 도서 분석하기. 과연 내 책이 시장에 나왔을 때에 경쟁력이 있는지 차별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일곱 번째, 목차 작성하기. 사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목차 작성인데요. 목차는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사람의 몸도 골격이 반듯해야 아름다운 몸매가 나오듯이 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차가 반듯하게 나오면 옆으로 가지치고 살을 붙이기가 쉬워집니다. 여덟 번째, 홍보 전략 세우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책을 내는 초보 작가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이럴 때 홍보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출판사에서 봤을 때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으면 어디에 강의를 하고 있고 1년에 몇 회 강의하고 있고 또는 책이 나오면 홍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아홉 번째, 샘플 원고 작성하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고를 출판사에 투고를 할 때에 완성 원고를 해서 출판사에 투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완성 원고를 해서 보낸 그 원고가 설사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출판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완성 원고를 보고 계약하자는 의미는 거의 90% 이상이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계약하자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원고가 여러분들이 편집자에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완성된 원고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재구성을 하고 편집기획자가 요즘 시장에 맞게끔 목차나 또는
안에 있는 목차 안에 있는 샘플, 원고나 이런 부분을 다시 다 수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목차를 다시 재배치하고 그걸 다시 골격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쓴 그 목차는 어떤 상황이, 그 원고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다시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거의 50% 다시 뜯어 고쳐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할 때는 완성 원고를 투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샘플 한 3꼭지에서 5꼭지 정도만 해서 보내주시면 출판사에 다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책은 쓰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제가 도전해야 되나요? 책 쓰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학으로 혼자 쓰기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혼자 쓰는 방법.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집을 지어달라고 한다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짓기 힘들 겁니다. 왜? 나는 집 짓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자, 두 번째, 출판 기획 전문가 또는 편집 기획자로 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책이 나옵니다. 요즘 책 몇 권만 쓰면 너도 나도 책 쓰기 전문가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책 쓰기 강의를 하는 그런 작가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이 책 출판 기획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나오기 위해 누가 필요하나요? 바로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감독이 하는 일은 기획과 구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죠? 만들어야 되니까 제작사가 필요하죠. 그 세 번째가 작가가, 배우가 탄생합니다. 그죠? 자, 그럼 책을 만들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편집 기획자가 있어야 됩니다. 편집자라고 하기도 하고 편집 기획자라고 하는데요. 이 편집 기획자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작가가 쏘은 거를 다시 원고를 재구성하고 다시 목차를 재배치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주고 또는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출판사가 필요하겠죠.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 번째가 작가가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배우나 작가는 감독과 편집 기획자가 없으면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요?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배우가 잘하는 건 뭐죠? 연기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연기를 가르치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런데 만약에 배우가 감독의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기획 구성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죠. 예. 자, 그럼 작가도 한번 볼까요? 작가는 뭘 잘하죠? 글을 잘 씁니다. 예. 그러면 작가는 뭘 해야 되죠? 글쓰기를 강의하시면 아주 적합하죠. 자, 근데 만약에 작가가 편집 기획자의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책 쓰기 강의를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책을 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런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구성작가 또는 대필 작가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필 작가를 하기에는 내가 좀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글 잘 쓰는 사람과 말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강의 잘하는 것과 말 잘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예,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프랑스 요리를 먹고 싶은데 그럼 제가 프랑스 요리를 못 만들면 평생 못 먹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전문가한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먹습니다. 그렇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거나 내가 글을 쓸 재주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대필 작가를 고용해서 책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강의는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예, 이 강의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강의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가장 기억이 남는 것. 제목과 표지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다 잘 만들어 놓고 내용도 좋고 정말 다 잘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제목과 표지가 허술해가지고 그 책이 안 뜬 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쓰거나 또는 주변에 누군가가 책을 쓰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강조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족한 강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